안녕하세요. 한글로 쉽게 보는 한글사주 성산입니다.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재미있다고 느끼면서 하는 공부는 목기운이 충만된 상태이고요. 공부할 때는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다 까먹는 경우가 화기운이 충만된 상태라 할 수 있겠고요.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고 공부하는 것을 토기운이라 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금기운이 충만된 상태라 하겠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닫는 상황도 생겨요. 이때를 수기운이 충만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목, 토, 금수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위에 10글자를 천간이라고 합니다. 자,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아래 12글자를 지지라고 합니다. 이 글자들은 각각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글자 간의 에너지도 작용한답니다. 에너지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죠. 물방울 두 개가 서로 합쳐져서 큰 물방울이 되듯이 두 글자가 뭉쳐져서 하나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상생상극의 개념도 글자 간의 에너지 작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알아볼 합충도 그러한 작용이 있습니다. 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가 만나서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작은 기운의 글자가 큰 기운의 글자에 스며들기도 합니다. 합에는 천간합, 육합, 삼합, 방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합입니다. 천간합은 위의 글자 10글자가 서로 합쳐지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기, 경, 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아래 글자가 합쳐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대각선으로는 충돌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합쳐지는 성질을 합이라 하고 충돌하려는 성질을 충이라고 합니다. 각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각경충, 을신충, 을기충, 임병충, 병경충, 기계충 이렇게 합과 충의 원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각기합토라고 해서 갑 글자와 기 글자가 합쳐지려는 성질이 있는데 합을 해서 토기운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고요. 수학에서 공식과 같은 개념이기에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을경합경,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 그리고 토금수 목화의 순서대로 끝자리에 생성된다는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아래 글자 12개의 글자를 지지라고 하는데 이 지지합은 자축합,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에서 맨 밑에 미, 신, 유, 술, 해는 거꾸로 메모를 해요. 그러면 해, 술, 유, 신, 미 이렇게 되겠죠. 자축합, 임, 묘, 진, 사, 오, 해, 술, 유, 신, 미 여기서 아래 위로가 합입니다.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됩니다. 지지의 충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순서대로 메모해 놓고 아래 위로 충입니다.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참 쉽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보는 한글 사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합과 삼합이 있는데 이 방합을 순서대로 메모해서 세 글자씩 읽는 것을 말하고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중에서 맨 뒤에 해 글자를 맨 앞으로 옮깁니다. 자, 그러면 해, 자, 축, 인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되죠. 맨 앞에가 겨울, 인묘, 진 이것이 봄, 사, 오, 미가 여름, 신, 유, 술이 가을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계절을 말하는 거고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네 글자씩 메모를 해놓으면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 축사유, 인오술, 묘미해 이렇게 네 개의 묶음이 나오죠. 이것을 삼합이라고 하는데 순서를 고쳐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신 한 가지 외워두면 수월해지는 게 있는데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라고 학교에서 배웠지만 이제부터는 순서를 바꿔서 외워두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인, 신, 사, 해, 자, 오, 묘, 유, 진, 술, 충미라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서로 합쳐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합의 의미는 좋아서 끌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합쳐졌기에 묶여있는 느낌으로 자유롭지 못한 느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충을 한다는 것은 서로 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글자가 호주머니에 들어준 글자가 있답니다. 충을 하게 되면 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기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기운이 발생합니다. 충을 한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보면 곤란해요. 새로운 기운이 좋은 기운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지 12글자는 호주머니에 기운을 넣어두고 있는데 이것을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지장간은 다음 기회에 원리를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사주 원국을 보면서 합충 관계를 알아볼게요. 이 사주는 무진년, 경신월, 을미일, 신사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이 중심글자인 일간은 을목이고요. 수생목의 모습이 보이질 않죠? 그리고 같은 목 기운도 없어요. 그럼 일간이 약한 모습이지. 신약 사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간이 을목이니까 시작, 호기심, 어린아이 같은 마음, 미래에 지향적이고 배우고 싶어하는 성향이겠지만 신약이니까 그 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 환경에 놓여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아주 유머스럽게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안 웃는다든지 배우겠다 마음먹었는데 잘 가르쳐 주질 않는다든지 꿈이 생겼는데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합의 관계를 보면 을경합이 되네요. 을경합금이 되어서 보이는 글자의 기운은 을목이지만 금기운으로 연상이 됩니다. 자, 내가 웃기려고 객을 했는데 안 웃는다고? 그럼 몸개그라도 해서 웃기고 말겠다는 기운이 금기운입니다. 을경, 합금이 되어서 이런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경글자가 없었다면 아이고 창피해라 하고 말하겠죠. 을신충도 보이네요. 나중에 자의형상 공부할 때 배우게 되겠지만 자의형상은 글자를 그림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을은 꽃을 그릴 수 있고 신은 칼을 그릴 수 있어요. 꽃이 칼을 옆에 두고 있으니
나에게도 꿈이 생겼어 라고 했지만 내가 이루긴 어려울 거야 하고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됩니다. 세월의 흐름에도 글자가 있거든요. 경을 충하는 글자가 오거나 극하는 글자가 오게 되면 경금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을경합이 안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웃기려고 장난을 쳤는데 주변에서 안 웃으면 어색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 거고요. 꿈을 가졌어도 을경합이 안 되니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에서 정글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정신충이 되어서 신글자가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래 글자들을 지지라고 합니다. 사주원국에서 지지를 보게 되면 사오미, 화국에서 사미 두 글자가 보이네요. 방합이라는 게 있는데 미는 토기운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화기운으로 봅니다. 신자진 수국에서 신진 두 글자가 보이네요. 삼합이라는 게 있는데 진은 토기운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수기운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경우가 많으니 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심신이 미약해질 수 있어요. 편하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히 따라만 오신다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미소 지으시고 쉽게 풀어보는 한글 사주팔자 성산이었습니다. 안녕.